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1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번 숙제, 14번째 숙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13번째 숙제 해설을 해드렸었고, 13번째 숙제는 마스크 이미지와 컨투어를 오버레이하는 숙제를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강의 때 DVH 커브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 숙제 14번 해설을 드리고 볼륨과 D99, D98, 95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DVH에 대해서 도즈 볼륨 히스토그램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그런 예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매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숙제 14번은 GTB, ITB, PTB에 대해서 아래 정보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숙제가 될 텐데요. 볼륨 D99, D98, D95를 계산하는 숙제를 드렸었고, 이제 볼륨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볼륨, 어, 마스크 박셀 하나의 볼륨에다가 박술수를 곱하면 되고, 이제 D99, 98, 95는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저희가 오리지널 RT도즈 맵 같은 경우에는 2mm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DVH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RT 스트럭처에 대해서 도지 값을 이제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물론 RT도저와 같은 그 스페이싱 정보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만든 코드에서는 마스크가 1mm 간격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그 스케일링의 그 스페이싱의 차이 때문에 RT 도즈를 이제 마스크 이미지에다가 인터폴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처럼 마스크 이미지와 동일한 그 그리드에 RT 도즈가 인터폴레이션 돼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마스크에 해당하는 이 박슬 특정 RT 스트럭처 안에 있는 박슬에 대해서만 도즈 값을 뽑아낸 게 이 마지막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DVH를 그렸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특정 저 아래와 같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리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1에서 30까지 레디에이션 도즈 값이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요 하나 이 네모가 의미하는 게 RT 도즈의 박스를 의미하고 이제 RT 도즈 값이 하나 어사인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체 방사선 그 선량을 계산한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에만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네모칸 안에 있는 RT 스트럭처 내에 선량 분포는 어떤지 그걸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강의에서 했던 게 이 특정 RT 스트럭처 안에 있는 RT 도즈 마스크 온리라는 것을 저희가 꺼냈었죠. 비슷하게 이제 RT 도즈 마스크 온리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무식하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18, 27, 29, 30, 26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매틀랩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열 벡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RT도즈 마스크 온리라는 게 특정 마스크 안에만 있는 RT도즈 값을 뽑아낸 게 RT도즈 마스크 온리라는 변수였습니다. 자, 그럼 25개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RT도즈 값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솔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디센드 옵션을 써서 내림차순으로 솔팅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게 RT도즈 언더바 DV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륨을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리드를 가정을 했는데 이 그리드의 이 간격이 다 1m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깊이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모든 변이 다 1mm로 이루어져 있는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볼륨은 당연히 1
세제곱밀리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은 딱 25개의 네모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 볼륨은 25 세제곱밀리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H 커브를 만드는 과정을 이 특정 예제에 대해서만 한번 보게 되면은 RT 도즈 DBH가 위아래 큰 도즈부터 이렇게 쭉 분포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볼륨, 이 도지를 갖는 볼륨을 생각해 보면은 다 1mm죠. 1 단위는 생략을 하고 1 세제곱밀리미터인데 그냥 제가 1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 1, 1, 1 각각의 볼륨을 갖는 이 요소들이 이런 도지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갈 때,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얘까지 있는 도주를 생각하면은 볼륨이 1이죠. 그 다음에 이건 물론 값이 같지만, 그 다음 30까지는 2, 그 다음 30까지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쭉 매겼을 때 각각의 요소가 까지의 볼륨의 합을 이렇게 쭉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여기 예제에서는 볼륨 자체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수만큼 되겠죠. 1에서 25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accumulated 볼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DBH 같은 경우에는 Y축이 다 볼륨이 퍼센트예요. 이렇게 세제곱밀리미터나 cc로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퍼센티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25까지 다 하면 이게 100%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을 25로 나누면 4%, 하나의 박셀이 갖는 퍼센티지는 4%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을 때는 4%, 두 개 있으면 8%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RT도즈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된 정렬된 RT도즈가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어큐뮬레이트 돼 있는 퍼센티지 볼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즈 볼륨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도즈 볼륨 히스토그램은 이제 큐뮬레이티브 도즈 DVH인데 다른 DVH도 있습니다. 디퍼런셜 DVH도 있고,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cumulative DBH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하나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이 도주고 y축이 볼륨이니까 d, v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이 v라는 거는 어떤 특정 볼륨이 d, 여기 정해진 도주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한 이 d만큼의 도주를 받는 볼륨이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가 DBH가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면 V30 그레이는 여기서 얼마일까요? V30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그레이도 안 붙이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30 그레이의 도주를 받는 볼륨은 몇 퍼센트냐? 최소한 30 그레이 이상은 받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30까지 위에서부터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30 이상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0, V30을 딱 봤을 때 40%. 그러니까 전체 볼륨의 40% 이상은 40%는 30 그레이 이상은 최소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V25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80%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거 V30하고 V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가 바로 있기 때문에 V30 볼륨 30% 도즈 30그레이에 해당하는 볼륨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그레이도 마찬가지고, 볼륨에서도 물론 지금 15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0%가 나오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V22를 구한다, 뭐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저희가 숫자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D99, D99라는 건 99%의 볼륨이 받는 도주는 얼마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99라는 숫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96%가 받는 도주가 18그레이고 100%가 받는 도주가 16그레이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D100, D96,
16그레이, 18그레이를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D99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는 16.5그레이가 됩니다. 뭐 자세한 계산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볼륨 어큐뮬레이트 된 볼륨이나 알티도즈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D99를 계산한다 했을 때는 요게 X 데이터, Y 데이터가 돼서 이제 나중에 99를 넣었을 때 얼마의 도제가 나오는지를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자 이렇게 그냥 인터피 1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나중에 인풋으로 99, 98, 95를 넣을 거기 때문에 먼저 퍼센티지 볼륨을 넣어주시고 도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D99, 98, 95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작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값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보실 때는 실제 RTP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계획 시스템 또는 TPS에 있는 실제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랜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RTP 계산된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시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코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숙제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매트랩이나 다른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셨을 분들도 있고,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에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프로그래밍이 이미 뭐 중요한 점들은 아셨겠지만,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또 연구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래밍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는 논문 그림,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했던 자동 이메일 생성 코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니티 치료와 관련돼서 모션 모니터링 파일을 컨버전하고 또 차트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인데, 이런 아래 그래프들 이런 것들도 다 저는 매트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마다 그래프들을 매트랩 파일들을 하나씩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수정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제 코드를 찾아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쓴 논문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 박스 플랫,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커스터마이즈를 한 건데, 이런 그래프들도 충분히 이제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예는 제가 지난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브라키 테라피 관련된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매주 시드를 주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의 환자에 대해서 매주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일이 타이핑을 해놓고, 또 첨부 파일도 특정 환자의 거를 잘 넣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특정 그 환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 일자라든가, 그 다음에 CD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타입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 그림을 넣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메일을 생성해주는 그런 코드를 좀 작성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트랩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버튼을 눌러주면은 받는 사람 또 참조할 사람을 다 넣고, 그 다음에 PDF까지 첨부를 하고, 요 이메일까지 딱 작성을 해서 아웃룩에서 미리 보기 형태로 딱 띄워줍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보기 형태에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메일도 사실은 뭐 빨리 하면 30분, 또 오래 하면은 1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뭐 3명, 4명의 환자를 보내게 되면 2~3시간 정도는 매주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유니티 치료를 하면서
실시간 시네마를 얻고 있는데 이 아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안타깝게도 바이너리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의학물리팀에서 코딩을 해서 이걸 파일로 그 메타 포맷이나 아니면 다이콘 파일로 변환하는 그런 코딩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에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디벨롭 중에 있는 유니티 차트 책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코에 있는 RTP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쭉 받아와서 가져와서 플랜에서 오류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프로그래밍 응용 예가 되겠고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매틀랩에 대한 지식 없이 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렵고 또 제가 아무래도 좀 말이 느리고 좀 졸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5주간의 매틀랩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